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지는 못하였지만 그 누군가가 남겨준 메모 덕분에 무사히 수색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려고 한다. 받을 수 없겠지만 내가 그에게 주는 감사의 선물이다. 다행히도 그가 남겨놓은 주소지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며칠 동안 신경을 곤두세우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탓에 오늘 하루는 잠시 쉬었다 갈 예정이다. 마침 병원 근처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이 있었고 집이 많은 만큼 하나하나 천천히 뒤져본다면 분명히 필요할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건물 출입구가 견고하게 용접되어 있고 마치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놓은 듯 무거운 물건들로 막혀 있어서 출입구로는 진입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지하주차장 입구는 사람 하나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틈새가 있어 그곳을 통해 들어왔다. 아마도 출입구를 봉쇄한 누군가가 출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간 같았다. 지하주차장은 철거전 건물처럼 이곳저곳에 철근과 파이프들이 튀어나와 있었고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당연히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이 몸을 숨길 곳도 없으며 소리는 마치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듯 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듯 보였다. 지하 주차장 바닥은 스프링쿨러가 작동한 것인지 물이 흥건했다. 아직도 정상 작동되는 스프링쿨러가 있는지 신기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내부에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알 수 없지만 지하 주차장 한편 구석에는 외관으로 봤을 때 드론 개체인지 사람인지 구별하기 힘들지만 타담한 시체만이 보인다. 엘리베이터는 누군가가 강제로 열려고 한 건지 빠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문에는 피로된 손자국이 가득하다. 누구를 구하려고 연 것인지 안에 있는 그들을 죽이려고 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엘리베이터의 상태로 봐서는 타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가던 도중 아마 이곳에서 살고 있었던 누군가의 메모를 발견하였고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좀비들에게 살아남기 위해 차를 이용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시민들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모였다. 그들은 차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본인들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이기주의로 인해 주차장 내부는 온갖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해 흉물스럽게 변하였다. 지하주차장은 수업렛의 둥지가 되었고 제거되면 3개월은 괜찮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다르게 돌연변이 종이 있는 듯했다. 폭발물로 제거한 수업렛 중에 살아남은 개체는 상처를 회복하고 생존을 위해 돌연변이 개체로 변하여 그들의 가죽은 좀 더 두꺼워지고 앞니빨이 좀 더 날카로워졌다. 1층 출입구가 막혀있듯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도 철조망들이 쳐져 있어서 올라오는데 조금 애를 먹었지만 좀비들의 습격이 있었던 건지 중간중간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서 나름 안전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놀랬다. 물론 좀비 사태 발생 전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깔끔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일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드는 이 이질감은 아까 지하주차장에서 들었던 기분 나쁜 울음소리가 어느 순간 들리지 않았다. 분명 1층으로 들어왔을 때도 계속해서 들렸던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되는 이질감의 이유를 찾은 것 같다. 군데군데 있는 CCTV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분명히 들었다. 내가 이동할 때마다 CCTV가 나를 따라 움직이는 소리를. 이 건물은 전력 공급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CCTV가 작동되는 거지? 또 작동된다 한들 왜 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통에 고철 더미가 되어버린 전자상가를 들어갔다. 온갖 전자제품이 있었지만 내가 찾는 것은 건전지와 건전지로 작동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신체에 닿는 모든 것을 붙여 돌아다니는 어태처를 만날 줄은 몰랐다. 특히나 기계가 많은 전자상가에서 존재하는 어태처는 마치 로봇을 보는 듯 기괴했다. 필요한 건전지와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저 어태처가 나오도록 유인해야 했기에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빈병을 밖으로 던져 유인하여 1층으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건전지와 건전지 제품만 이미 누가 가져간 듯하다. 아직 1층에 있는 어태처가 다시 돌아올 줄 몰라 얼른 빠져나왔다. 2층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무기나 생존용품으로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탄력이 강한 고무밴드와 1kg 손잡이 아령, 소음 때문에 사운드 콜렉터에게 들킬 뻔해서 좀 위험했지만 운동기구를 분해하여 쇠파이프를 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보관되어 있어 이상했지만 단백질 파우더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개봉 흔적도 없고 보관통도 깔끔했다. 마실 수 있는 물만 구한다면 당분간 식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헬스장 옆에는 80년대 감성 옛날 횟집이 있었다. 횟집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로 가득 차 있었고 수족관 안에는 월광화가 인간의 살을 뜯고 있었다. 이 상가는 어딜 가든지 늘 벽에는 똑같은 의미심장한 글이 써져 있다. 그림은 붉은색 페인트로 SM1030이라 적혀 있었다. 저 글의 내용은 무엇인지 누가 이랬는지 의도 또한 모르겠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친숙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부디 이 글의 의미를 찾길 바라며 난 계속 이동했다. 2층에서 한층 더 올라왔고 오피스텔이 있는 걸로 봐서는 3층부터 사람이 사는 곳인 것 같다. 사실 단백질 파우더를 구한 것으로도 충분한 수확이지만 조금 더 방을 뒤져볼까 한다.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아까와 똑같은 필체로 쓰인 메모를 발견했고 믿기 힘든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에 무당집이 있다. 이곳은 좀비 사태가 발발하고 죽어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좀비들의 원혼을 알아본 무당의 집 같았다. 무당은 본인이 살기보단 이들을 위해 기도드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 좀비 귀신들이 일반 귀신들을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이들은 쉬기라고 부른다. 사람이 사는 3층을 돌아보던 중 피식하고 웃음이 났다. 과거 세상이 멸망하기 전 얼마나 개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층형 원룸이라며 나무 판자 하나 공중에 띄어둔 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그 시절 생각이 났지만 애써 지우며 발걸음을 옮겼다. 4층 복도에서 출연주의란 낙서가 발견되었다. 무엇이 출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좀비나 발견되지 않은 괴물이나 조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6층 복도쯤에서는 어느 인형이 떨어져 있었다. 그 인형 뒤에는 쪽지가 있었는데 이걸 발견한다면 살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6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오세요. 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나는 한 줌의 희망을 가지고 6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해 본다.